지원 동기와 당신이 왜 적합한 인재인지 말 그대로 숨막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시고 특히 IBK 기업은행에 지원하는 분들 중에서 금융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많이 없는 분들이라면 더더욱더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자신만의 논리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 IBK 기업은행 지원 동기 플러스 본인이 왜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냐, 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시간이 없다면, 평가자가 시간이 없다면 유일하게 이 항목만큼은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붙이 어려운 이제 그러한 항목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셔서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일단은 평가 키워드는 조직의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업은행에 대한 비전이나 미션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걸 하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직무 수행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으로서 본인이 이제 적합하다라는 점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직업관이라는 걸 먼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본인이 왜 이 회사를 선택을 했느냐, 지원 동기를 보통 작성하실 때는 회사 선택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거나 아니면 이러한 논리가 자연스럽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강점 발휘, 그 다음에 비전에 공감한다든지 문화가 일치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가치관에 일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과거에 어떤 경험에서 이러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글자 수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한데 말 그대로 본인이 명확하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점만 일단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이 직업관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왜 IBK가 혹은 왜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이 적합하냐 이제 그 논리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일반적인 회사의 정보를 나열하기보다도 그 해당 정보에 대한 우리 지원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연결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의 일방적인 어떠한 찬양하는 모습은 지양하시고 이 부분을 좀 최소화한 다음에 본인 이야기 중심으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회사 내용들을 너무 많이 작성하다 보면 이게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기업 소개서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적합한 이유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금융권 특히 은행에 좀 뭐랄까 오랜 기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잘하신 거고 아마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좋은 이제 역량으로서 발전이 됐을 텐데 너무 지나치게 금융권만 준비했던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나 전문성적인 측면으로만 어필을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에 대해서 학습한 건 좋지만 전문성에 대한 부분만으로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현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가 덜 됐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 지식적인 부분이나 전문성적인 부분이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좀 겸손함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약간 좀 우물한 개구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 회사 선택 기준을 고려한 직무 수행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부분에서 회사 선택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지원한 회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부합이 된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입사 후에 이러한 직무 역할 등을 통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 약간 이러한 비전이 제시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 그대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나의 어떤 준비된 역량 요거를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강조를 하시면 되겠죠. 가급적이면 피로 지식이나 그다음에 피로 기술에 대한 것들을 믹스하시면서 보여주는 게 저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건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얼마든지 다른 조합으로도 강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 영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직무 수행 내용을 바탕으로 입사 후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특히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필요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필요 지식을 어떠한 학습 경로를 통해서 쌓아왔는지, 그리고 필요 기술을 어떻게 경험해서 발휘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면 되겠죠. 디지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핵심 책무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분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이 중에서 한 꼭지 혹은 두 꼭지 정도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가장 자신 있는 것들 그리고 잡으신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나는 과거에 어떻게 이러한 지식적인 부분들을 학습했고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자신만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는지, 그러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 수행 태도에 대한 것은 제가 1번 항목에서 이미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태도적인 측면보다도 말 그대로 이 지식이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얼마든지 이 태도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나와 있는 키워드를 잡아서 강조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금융 영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필요 지식이나 필요 기술적인 측면, 즉 금융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많이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직무 수행 태도만큼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1번 항목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그런 키워드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제시해서 본인이 해당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논리만 잘 잡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금융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 지식을 좀 경험에 적용하는 노력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역량의 발전 단계도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 지식이 최고예요, 경험도 짱이에요, 이렇게 하면 장난 아니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식을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험을 통해서 보완을 했다, 혹은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어떤 중요성을 깨닫고 나는 이런 지식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본인의 어떤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점 거듭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금 얘기했던 그런 논리와 그런 키워드를 잡으셔가지고 얼마든지 강조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작성을 해야 되느냐, 이제 구성적인 부분 살펴볼게요. 이제 같이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지원한 이유, 그 다음에 적합한 이유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소제목으로 구분을 하세요. 이거 말 그대로 가독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2020년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인가요? 그때 이제 그 기업은행 담당자분과 같이 모의 면접을, 이제 공개 모의 면접을 또 진행도 하면서 과연 여기 인사팀에 있는 분들, 평가자분들은 어떤 걸 중요시 여길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유심히 좀 지켜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뭐 과거의 어떠한 채용 설명회, 그 다음에 인사팀의 어떠한 인터뷰 내용들을 살펴보면 간결 명확하면서도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들이 수년 동안 많이 이제 보여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구성적인 측면에서 글자 수가 좀 굉장히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일단 지원한 이유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50% 이내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뒤에 이제 역량적인 부분으로 강조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건 50% 이내 정도로 낮추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직업관에 대한 부분 아까 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비전 공감이고, 그 다음에 강점 발휘의 논리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기본적으로 비전 공감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도 이제 강점 발휘와 연결시켜가지고 또 얘기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만의 직업관이 있다면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은행 산업은 어떤 존재 가치가 있다, 기업은행 어떤 사례를 보니까 내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가장 잘 발휘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지원했다, 약간 이런 논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논리인데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려워하는 그런 논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에 늘 고민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항상 괴로워요. 왜냐하면 어떤 자원의 유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삶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민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특히 이 은행 산업이 누군가의 선택의 순간에서 기회의 폭을 좀 더 넓혀줄 수 있다라는 측면, 즉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여신과 수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대출이라고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누군가에게 그러한 고민의 순간에서 말 그대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은행업의 가치, 나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고민도 그렇게 힘든데 자기의 고민이 아니라 타인의 어떠한 생활이나
타인의 인생에 영향을 줘야 하는 이제 그러한 선택을 하시는 뭐 중소기업의 CEO, 중소기업의 어떠한 사정들, 그런 것들에 만약에 그 기회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에게 생각했을 때, 내가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은행산업, 그 은행이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가치를 가장 잘 발휘하는 그러한 사례라고 봤기 때문에 나는 이 기업은행에서 이제 그러한 가치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제가 얘기한 사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주문하고 싶은 게 한 번 정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대체 그냥 우리가 보통 은행이라고 하면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산업이고, 여신과 그 다음에 수신을 바탕으로 예대 마진의 이익을 통해서 뭐 회사를 운영하고 다 좋은데, 그런 일반적인 부분 말고 대체 은행이 없으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대체 은행이라는 게 왜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는 것일까?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수록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더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질 겁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냥 사례일 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 쓰지 마십시오.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점발휘라는 논리는 이제 말 그대로 마찬가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이 지금 기업은행이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고, 거기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 뭐 이렇게 쓰는 것도 뭐 당연히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 이 회사가 부합되느냐,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빈칸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꼭 이 빈칸을 활용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냥 구성적인 측면에서 가이드를 한번 드려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근데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 너무 내용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말 그대로 이건 그냥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고민 한번 해보시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본인의 직업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행 사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기업은행 사례도 요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길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볍게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개인의 생각이 들어갔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팩트를 많이 나열해봤자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패턴상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고 자기만의 생각을 담아주시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합한 인재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최소 50% 이상 작성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좀 수행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A, B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한다 라고 해서 먼저 때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학습 경로 등을 통해서 A라는 필요 지식을 쌓았는데 어떠한 성과나 어떠한 수준이나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경험에 어떻게 적용될까 궁금해서 어떤 현장이나 경험에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뭐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뭐 B라는 기술을 뭐 1, 2 방법으로 적용하면서 노력했고, 뭐 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등, 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연결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A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이라고 한다면, 이 금융 영업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고객 상담 프로세스 및 응대 방법을 내가 지식적인 부분으로 공부를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 뭐 금융 상품에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고객 상담 프로세스를 어떠한 경험에다가 적용해 봤냐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학원의 조교인데 본인이 이런 지식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 어학원 조교나 아니면 어학원 데스커에 가서 아르바이트나 어떤 경험을 쌓은 거죠. 그때 이 고객 상담 프로세스도 한번 적용해 본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도 발휘하면서 관련된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량을 연결하라는 거죠. 디지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좀 지식을 좀 쌓았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지식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툴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론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쌓아갔던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연결지어서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기초 버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수십만 가지의 구성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냥 하나를 제가 샘플로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베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듭 이것만 꼭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역량을 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식을 쌓으면서 되게 좋은 성과를 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고객 서비스와 관련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그럼 내가 이제 현장 가가지고 고객 응대하면 와, 고객들은 다 만족하겠구나 했는데 고객한테 엄청나게 클레임을 먹은 거지. 그래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 왜? 이게 지식과 현장은 다르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응용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 깨달으면서 나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쓰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재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길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IBK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과연 나는 지원 동기나 당신이 적합한 이유를 강조하실 때 해당 산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치를 내가 지원한 회사가 정말 잘 발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논리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적합한 인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해당 직무에서 수행해야 되는 역할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역량이나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꾸준하게 그동안 쌓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걸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과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입사하면 신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기전형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뭐랄까 학업 성취도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을 팍팍 해주시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엄청나게 빨리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공공기관에서 왜 계속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